뉴스 정면 승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4.5 YTN 뉴스 FM 강지훈의 뉴스 정면 승부입니다. 오늘 하루도 대한민국에는 많은 뉴스들이 쏟아졌지요. 오늘의 주요 뉴스를 종합해드리는 뉴스 정면 승부입니다. 오늘 뉴스 중 가장 큰 뉴스 중에 하나는 아무래도 오늘 새벽에 뉴욕에서 전해진 소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유엔의 제3위원회가 북한의 김정은을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할 수 있도록 권고하는 북한 인권 결의안을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시켰다는 소식인데요. 이제 공은 유엔의 안전보장이사회로 넘어갔습니다. 여기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할 거라는 전망이 우세한 상황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정은을 국제형사재판소에 세워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뉴스 정면 승부가 청취자 여러분께 드리는 질문입니다. 김정은을 국제형사재판소에 세워야 한다고 보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 드립니다. 네, 휴대전화 우물정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죠.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예스로 듣고 계신 분들께서는 예스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서 정통 시사 주간지 주간경향 그리고 아시아 지역 전문 월간지이죠. 매거진 N 구독권 보내드리겠습니다. 11월 19일 수요일 94.5 YTN 뉴스 FM 강지훈의 뉴스 정면 승부 들어갑니다. 오늘의 내심, 내일의 민심. 네, 오늘도 대한민국에 쏟아진 많은 뉴스들, 이 뉴스들에 대한 오늘의 댓글을 보면 내일의 헤드라인을 알 수 있죠. 오늘의 내심, 내일의 민심, 위키프레스의 정영진 편집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정부에서 자원 외교, 네. 자원 외교라는 거 뭐 열심히 했죠. 네, 그런데 그 상당수가 불신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특히 VIP, 네. 자원 외교는 회수율이 0이다라고 하는 보도가 있네요. 그렇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에 대통령, 총리급 또 특사가 직접 나서서 체결한 상대국 또는 기업과의 MOU, 양해각서를 바탕으로 1조 4천억여 원이 투자가 됐는데 현재까지 회수금이 하나도 없답니다. 0원이다. 이렇게 이제 밝힌 건데, 새정치민주연합 측이 이제 밝힌 내용이고요. MOU가 45건에 1조 4,461억 원 이렇게 투자가 됐는데 전혀 이제 회수가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고, 특히 이 전 대통령이 직접 체결한 게 28건, 또 친형인 이상득 전 의원이 체결한 게 11건, 한승수 전 국무총리가 4건 등 쭉 있었는데, 여튼 뭐 이 VIP들이 직접 나서서 투자했던 건 전혀 회수가 되지 않고 있다. 이제 이런 얘기고요. 네티즌들은 이 돈 없어서 무상급식 못한다고 무상보육 못한다 하더니 돈 없는 이유가 결국 이런 거였느냐. 이제 이런 비판들. 또 저 나라들은 정말 로또 당첨이구나. 대통령 연임제가 없는 걸 얼마나 아쉬워하겠느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또 혹시 이렇게 막 해도 책임지는 사람은 정말 없는 것이냐. 이제 이렇게 앞으로 이 전 대통령 그리고 당시에 그 자원외교를 했던 사람들에 대한 책임 물어야 된다. 이런 의견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통영함이라고 있죠. 네. 최첨단 통영함인데 여기에 웬 물고기를 쫓는 음파 탐지기가 정착됐다. 이런 사실이 드러났다는 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게 지난 5월에 그 세월호 구조 논란이 이제 한참 있었거든요. 이때 통영함 투입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제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 그때 음파 탐지기 흔히 소나라고 하는데 이 음파 탐지기가 참치잡이배 등에 다는 어군 탐지기를 요게 이제 달았다 이런 사실이 이제 뒤늦게 드러난 겁니다. 네. 그게 이제 어군 탐지기, 어군. 그렇습니다. 어군 탐지기요. 물고기 때. 예. 네. 그 핵심 장비이기 때문에 이 성능이 굉장히 중요했는데 이 문제가 좀 음파 탐지기의 성능 문제가 있다 보니까 해군이 이걸 인수를 거부했었거든요. 당시에. 네. 그러니까 이 방사청, 방위사업청이 제대로 된 검사도 없이 이 군용으로는 부적합한 이 어군 탐지기용, 이 참치잡이용 이런 음파 탐지기를 해군에 넘기려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지금 일고 있는 것이고요. 네. 특히 그 어군 탐지기는 하방 그러니까 아래쪽 관측하는 게 주 용도고 이 군용은요, 이 광범위한 측면, 빠르게 이동하는 물체 이런 걸 탐지하기 때문에 성능이 전혀 좀 다르다는 것이죠. 네. 때문에 이런 그 부적절한 장비를 단 이유 이것도 또 조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티즌들 우리의 주적이 참치였냐?
아니면 네. 우리가 구조할 목표가 고등어였냐. 아, 이제 고등어. 참치 다 나오네요. 예. 그리고 통영함이 어선인 걸 이제 알았다. 이름부터 좀 어선에 맞게 좀 바꿔라. 이런 의견들. 또 군함에서 어선으로 트랜스포머. 참 바다에서도 굶을 일은 없겠다. 바다에서도 이제 물고기를 잡으면 되니까요. 네. 하여튼 이런 여러 비판의 댓글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또 이런 뉴스도 들어와 있습니다. 이 국민체육진흥공단이라고 있죠. 네. 여기에 전 현직 임원들이 법인 돈을 마치 그냥 쌈짓돈처럼 펑펑 써댔다.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무더기로 입건됐다는 거죠. 네, 이 업무상 횡령 혐의 등으로 이제 정정택 전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 불구속 입건을 했고요. 네. 또 전현직 임직원들 함께 지금 입건을 했는데 어떻게 했나 봤더니, 그러니까 이 정전 이사장 같은 경우는 이 수십만 원 상당의 고가품을 명절 선물 등으로 막 법인 자금으로 보낸 겁니다. 한 3억 원어치를 보냈습니다. 네. 이게 원래는 그 홍보 물품 같은 건 3만 원 이하여야 되거든요. 네. 그 한 물건당. 그런데 뭐 수십만 원짜리를 막 그냥 내 돈처럼 이렇게 쓴 것이고요. 또 직원들은 허위 견적서를 제출한다든지 뭐 리베이트 받기 이런 등의 방법으로 법인 자금 한 1억여 원을 빼돌리고 이 돈으로 강남 유흥업소에서 뭐 회식도 하고 네. 수백만 원짜리 패딩 점퍼도 나눠 입고 네. 자신의 신용카드 대금도 상환을 했다고 합니다. 네. 네티즌들은요. 물 들어올 때 열심히들 노를 저었구나 이제 이런 의견도 있고 네. 결론은 뻔한 거 아니냐. 뭐 죄송합니다. 사과 한번 하고 또 다시 시작되겠지. 그러면 안 되죠. 예. 예. 또 하라는 체육진흥은 안 하고 네. 이 선수들은 그래서 자비로 훈련을 시키고 직원들은 저 돈으로 술 마시고 참 한심하다는 의견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자, 수능이 끝났죠. 일주일이 채 지나지 않았는데 네. 이 수험표를 거래하는 학생들이 많다는데 이건 또 무슨 소식이에요? 네, 이 수험표를 요즘에 이제 어디에 제시를 하면 백화점이라든지 영화관, 뭐 놀이공원 이런 데서 이제 막 할인을 막 해주거든요. 아하. 20%에서 60% 이렇게 꽤 많이 또 하니까 이런 혜택을 노리고 이 수험표를 매매하는 겁니다. 뭐 중고 사이트 등에서 매매를 하고 있고요. 그 가격이 3만 원에서 한 10만 원까지 이렇게 다양하게 또 있다고 합니다. 네. 이 수험표 매매 행위가 범법 행위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거 좀 자제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고요. 특히나 만약에 이 수험표의 사진을 교체하는 등의 행위는 공문서 위조에 해당할 수 있답니다. 아, 그래요? 네. 그 사진 함부로 바꾸치기 하면 안 되네요. 그렇습니다. 네. 거기다가 이 수험표에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아주 민감한 개인정보도 개인정보. 노출되어 예. 있기 때문에 범죄에 악용될 소지도 있다는 것이죠. 네티즌들 내년에는 나 수능 접수해서 그냥 이거 판매만 좀 해야 되겠다 이런 분도 있고 네. 수험표가 7만 원이 아니라 네 개인정보가 7만 원인 거다. 나중에 어떻게 악용될지 알고 그걸 파느냐 이제 이렇게 질책하는 분도 있고요. 네. 야, 10년 지나서 저 수험표 보면서 추억을 할 수도 있는데 그걸 7만 원에 파느냐 이렇게 좀 학생들에게 좀 따끔한 한마디 해주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자, 분신 자살을 시도한 10대 학생. 이 학생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던져서 구출을 한 네. 경찰관의 이야기가 화제가 되고 있죠. 네, 지난 15일에 있었던 일인데요. 네. 112 상황실에 앳된 목소리 전화가 걸려 온 겁니다. 그래서 어려운 집안 사정 그리고 수능 시험을 망쳐 시리에 빠진 여자친구 때문에 난 괴롭다, 분신 자살하겠다 이런 말을 남긴 거죠. 네. 그래서 급하게 이제 경찰과 소방관들이 출동을 했습니다. 실제로 아파트 한 옥상에서 휘발유를 온몸에 부은 채 라이터를 들고 앉아 있었던 거예요. 네.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고 휘발유를 다 붓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찰관들이 지금은 힘들지 모르지만 아직 어리고 앞으로 좋은 날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럼. 너는 소중한 사람이다. 그럼. 예, 이렇게 한마디를 이제 하면서 서서히 이제 마음을 좀 돌린 것이고요. 특히 이제 그 경찰관은 나중에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 아들뻘된 학생이 분신하겠다면서 소리 지르는 모습을 보니까 그 말은 내가 죽겠다는 것이 아니라 살려달라 이런 말로 들렸다. 그리고 내 이야기를 들어달라는 말로 들렸다면서 무슨 사연이 좀 있겠다 싶어서 천천히 이야기를 들어준 게 그래도 잘 된 것 같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네. 네티즌들 이런 소식 좀 자주 듣고 싶다. 이런 의견이 많고요. 네. 감동이다. 일부 경찰 때문에 실추된 이미지 크게 만회됐다. 이런 의견들 많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정영진 위키프레스 편집장과 함께 했습니다. I started this war killing Germans in Africa. Now I'm killing Germans in Germany. 역사를 바꾼 그들의 불가능한 전쟁이 시작된다. 300 of them. We never run before. Why are we gonna run now? Come on! We are on our own. Here we go. 브래드 피트, 로건 레먼, 퓨리. 11월 20일 IMAX 대개봉. 15세 이상 관람가. 네, 김정은을 국제형사재판소에 세워야 한다고 보십니까? 오늘 뉴스 정면 승부 청취자 여러분께 드리고 있는 질문인데요. 2828번님, 세워야 합니다.
북한에서는 탈북을 시도하다 잡히면 바로 처형이라는데 요즘 북한 주민들의 인권도 생각해야지요. 라고 하는 의견 보내주셨습니다. 우물정 0945, 우물정 0945번 그리고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예스 게시판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뵙겠습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네, 9875번님. 재판받아 마땅하지만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하지 않을까요? 직접 회부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라고 적어 보내주셨습니다. 김정을 국제형사재판소에 세워야 한다고 보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의견들을 보내주시고 계시는데요. 0068번님께서는 재판정에 세우지는 못하더라도 다른 나라의 북한 인권 상황을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2282번님께서는 공개 처형, 정치범 수용소 등 반인권적 처벌이 만연한 북한 사회도 바뀔 때가 됐습니다. 라는 의견을 보내주셨습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2부 들어갑니다. 100년의 편지 써보셨나요? 지금의 마음을 영상이나 음성 편지로 보내주시면 정해주신 미래의 날짜에 전해드리겠습니다. 10년이 걸리든 20년이 걸리든 꼭 전해드리겠습니다. 변치 않는 마음을 전하는 SK텔레콤 100년의 편지. 지금 티스토어에서 다운받으세요. 28글자로 백성의 눈을 뜨게 하겠다. 세종대왕의 혁신적인 생각. 동서양을 융합해 새로운 문화를 만들겠다. 알렉산더 대왕의 창조적인 생각. 위대한 생각은 녹슬지 않습니다. 위대함을 향해 갑니다. 포스코. 네, 지금 시각은 6시 30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곧 31분 될 텐데요. 이 시각 교통 상황 어떤지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김미란 캐스터입니다. 네,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입니다. 수요일 저녁 주요 도심의 퇴근길 정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선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면 양재 나들목에서 서초 나들목 구간 4차로에서 추돌 사고가 났습니다. 지금 처리 작업하고 있으니까 이 구간 잘 살펴서 지나시기 바랍니다. 도심 안쪽은 동작대로 이수교차로에서 이수역까지 양 방면이 정체 서행입니다. 한강을 따라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이제 교통량이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는데요. 우선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는 가양대교부터 밀리고 있습니다. 이후 서강대교에서 마포대교 구간 3차로에서는 추돌 사고 때문에 여파로 지금 동호대교까지 밀리고 있으니까 이동하실 때 참고하셔야겠습니다. 다시 성수부터 영동대교 사이로 정체가 되고 있고 반대 일산 방면 잠실대교부터 양화대교까지도 시속 3-40km 안팎입니다. 나라는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는 잠실대교부터 원효대교 구간 다시 마포대교 지나 양화대교 사이로 밀려 지나고 있고요. 이후로 성산대교 지나 가양대교 사이도 시속 3-40km 안팎입니다.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였습니다. 대한민국의 오늘 치우침 없는 공정한 뉴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가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휴대전화 메시지 샵 0945 우물정 0945와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 게시판에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뉴스 정면 승부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완성됩니다. 대한민국의 오늘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오늘 새누리당의 친박계 의원들로 구성된 국가경쟁력 강화 포럼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를 초청해 세미나를 가졌다고 합니다. 또 어제는 당내 친박계 중진 의원들이 30명 정도 모여서 저녁 식사를 했다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고요. 친박계 핵심 인사로 알려져 있죠. 새누리당의 홍문종 의원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홍문종입니다. 네, 오늘 그 국가 경쟁력 강화 포럼이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 포럼이 친박계 주축 포럼입니까? 뭐 친박계는 아니고요. 예. 국가 경쟁력 강화에 관해서 관심 있는 모든 의원님들은 다 오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최경환 부총리 초청해서 세미나를 가지셨는데 어떤 얘기가 주로 온 것 같습니까? 예, 오늘 포럼에서는 2015년도 예산안 주요 내용 그리고 쟁점사항 뭐 이런 것들에 관해서 최경환 부총리가 이제 설명을 하고요. 예산안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이 질의하고 응답하고 뭐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 중에서 아마도 이제 여당에서 추진 중인 담배세 인상 문제 또 얘기가 나왔을 거고 야당에서는 이제
거기 대응해서 오히려 그 전에 낮췄던 법인세를 올리자 이렇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에 관해서는 좀 토론이 있었습니까? 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는데요. 네. 최경환 부총리께서는 지금 이제 우리 이제 대한민국이 저성장 늪에 갇혀 있다. 네. 한국 경제 돌파구를 좀 찾기 위해서 경기 활성화 정책, 경기 부양책 뭐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네.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지금 경기 부양책에 관해서 뭐 여러 가지 말씀들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네. 이제 4개월밖에 안 지나지 않았느냐. 조금 좀 시간이 한 6개월이나 최소한도 한 1년 정도는 지나야 실질적인 결과를 우리가 알 수 있으니까 네. 좀 지켜봐 달라 뭐 이런 말씀들을 주로 하셨습니다. 법인세 인상은 안 된다 이런 말도 오늘 했나요? 아, 그럼요. 법인세 인상은 지금 법인세 인상하는 나라가 없다. 네. OECD 국가 중에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뭐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가 지금 작년에 5년 만에 처음으로 그 마이너스 성장 0.7%를 기록했거든요. 네. 영업이익률도 지금 4.7% 정도 또 지금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고 그 어려운 경제의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 정부의 확장적인 재정 편성이 물론이고 기업 투자가 지금 절실한 상황인데 네. 이 법인세 인상보다는 기업 투자를 어떻게 할 수 있게 하느냐 뭐 이런 것들에 더 관심을 갖는 것이 옳지 않느냐 이런 얘기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저 복지 문제 관련해서 누리과정 예산이냐 그러니까 무상 보육약이죠. 또 무상 급식이냐 뭐 이런 논란이 많은데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이 복지 문제를 가지고 혹시 여야 간에 대타협을 하거나 그런 것을 추진해 볼 생각은 없습니까? 국회에서 항상 뭐 여야 간에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아시다시피 무상 보육은 뭐 대통령 공약상 맞지 않습니까? 예. 그 누리과정의 재정 부담 근거는 뭐 유아교육법이나 영유아교육법, 뭐 지방교육 재정교부금법 이런 것들에 의해서 그 지방교육 재정교부금으로 한다고 이거 영유아 보육법 시행령에 명백히 규정이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데 무상급식은 사실 교육감들이 얘기한 거지 대통령께서 공약하신 사항은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여야 간에 뭐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이게 얼마나 그 파퓰리즘적인 그런 그 공약이냐, 이게 얼마나 무책임한 거냐, 뭐 이런 공방을 저희가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제가 보기에는 무슨 이런 것들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무슨 빅딜을 한다든지 여야 간에 뭘 한다든지 하는 조짐은 아직은 저는 발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오히려 우리나라의 복지 수준을 현 시점에서 재정 상황을 고려해서 이 어떤 수준을 결정해 나가는 것은 대단히 유익하지 않느냐. 이게 좋은 기회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많은데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무상 급식하더니 뭐 보육에 의해서 주택까지 막 무분별하게 무상 복지 정책에 대해서 국민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국민들한테 이제 막 야당에서 좀 뭐 홍무순 의원은 제가 뭐라고 이름을 다 말씀드리지 않습니다만은 뭐 신혼부부에게는 집을 한 채씩 주는 거 어떠냐 뭐 이런 얘기까지 좀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무분별하게 그 보편적 복지를 시행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국민들이 66% 이상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뭐 야당에서는 뭐 국민 투표에 붙이자 뭐 어쩌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이 정치권이 맞대고 이제 합리적인 해법을 도출해야 돼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야말로 맞다나 우리가 말하는 파퓰리즘적인 그런 무상 정책 이런 거는 좀 우리가 지향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합리적인 해법을 모색하는 것을 소홀히 하진 않으시겠죠? 아, 그렇죠. 우리가 뭐, 하여간 어떻게 됐든지 간에 저희가 지금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도로 어렵고 힘들고 또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지원을 하는 건 맞습니다만은 이제 무상 하다 보면 나라가 거덜날 수가 있으니까 제가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번 예산 심사 과정에서 말이죠. 또 여러 가지 이제 법안들 논의도 많이들 하고 계시고 있는데 지금 정부 쪽에서는 여당도 마찬가지인데 이 공무원 연금 개혁안을 아주 금년 안에 결정을 하겠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야당이 협조가 없으면은 이 선진화법 때문에 꼼짝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사실 야당이 협조가 없으면 안 되는데요. 네. 야당과 어떻게 협상하실 만한 카드가 있습니까? 글쎄요. 하여간 그런데 이제 저희가 뭐 아시다시피 그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그 미래 세대에게 재정적 부담을 지어주지 말자는 거죠. 아닙니까? 예. 그리고 국민 60%가 찬성하는 거고요.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야당이 하루빨리 개혁해야 되는데 야당이 뻔히 다 알고 있는 것들을 그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이걸 반대하지는 않지 않을까. 저희가 결국은 이제 이해가 되면
또 사실 야당에서도 시간에 관해서는 뭐 조금 천천히 하자, 뭐 약간 그 부분적인 수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계셔도 네. 이게 지금 공무원 연금 계획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하여간 빨리 이걸 하루라도 빨리 해야 예. 국민에게 부담도 덜고 또 빨리 재정 문제를 우리가 빨리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네. 야당께서 도와주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야당이 도와주려면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할 텐데요. 네. 그래서 뭐 원내대표들끼리는 무슨 얘기가 오고 갔다는 얘기들도 나오고 하는데 네. 그러니까 요즘 뭐 사자방 국정조사 얘기가 있습니다. 사자방이라니까 누구 호랑이방이냐고 그러던데. 저 국조라든가 이런 거 가지고 무슨 서로 이제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것이 옳다고 보신 분이 많거든요, 사실은. 그게 네, 정치니까요. 하여간 그 공무원 연금법 개정안에 관해서는 뭐 이게 이제 지금 현 시점에 있어서는 가장 큰 이슈고요. 네. 이거는 저희가 꼭 해야 될 일이고 또 정부가 여러 가지로 공무원 연금을 개정하기 위해서 지금 전방위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물론 뭐 야당이 원하는 것 중에서 합리적인 방안들이 있다면 뭐 얼마든지 저희가 원내 대표끼리 뭐 얘기도 할 수 있고 또 우리 뭐 상임이나 의원들 간에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네. 결국은 우리 뭐 여야라는 게 아시다시피 선진화법 때문에 여야가 어떻게 합의 안 해서 할 수는 없는 거니까 네. 서로 진지한 대화를 하다 보면 뭐 빅딜이라기보다는 네. 서로 한 번씩 조금씩 양보하면서 서로 좋은 방안을 찾아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 사자방 국정조사에 관해서 무슨 네. 의혹이 있으니까 국정조사 하겠다고 그러는데 굳이 안 하실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 여당인데. 국정조사는 지금 이제 아시다시피 대통령께서 네. 잇따라 제기된 뭐 방산 군납 비리와 같은 예산 집행 과정의 불법 행위는 또 안보의 누수를 가져오는 이적 행위로 규정하고 일벌백계 차원에서 강력히 척결해서 뿌리를 뽑겠다 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지금 알기로는 전체 수사 인력이 뭐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뭐 경찰, 감사원, 국세청, 사정기관 인력이 뭐 합동으로 이렇게 출범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네. 일단 좀 보시자고요. 국정조사라는 것이 네. 하고 난 다음에 좀 미비하고 문제가 있으면 그때 가서 하시는 거지. 네. 저기 시작도 안 하고 지금 하겠다고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는데 거기다 또 국정조사를 한다는 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금 이 앞뒤가 잘 맞지 않는다. 핀트가 잘 안 맞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방산 비리는 예.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자원 외교에 관해서는 지금 뭐 따로 무슨 비리 수사가 시작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특히 이거 친이계들하고 예, 좀 관련이 있잖아요. 친이계. 예, 그러나 이제 자원 외교에도 예. 문제가 있으면 검찰에서 수사를 진행하겠죠. 그런데 기본적으로는요, 우리나라가 자원이 없는 나라 아닙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외국의 자원 외교를 통해서 자원을 우리가 들여와야 그 다음에 뭐 우리가 가공도 하고 뭘 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원 외교 자체가 잘못됐다고 볼 수는 없고요. 네. 하여간 어쨌든 그 자원 외교에 대해서도 그 NGO 등이 검찰에 고발을 한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고요. 예. 검찰에서도 이제 성의 없이 수사를 통해서 국민에게 의혹 한 점 없도록 하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네. 요거 좀 지켜보시자고요. 네. 개인적으로 어떻게 이런 거 국정조사 반대하십니까? 찬성하십니까? 아니 저는 하여간 뭐 저희가 이거 검찰에서 조사하고 그래도 미진하고 문제가 있으면 국정조사를 해야 되겠지만 네. 국정조사가 맞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또 국회의 업무라는 게 임무라는 게 국정조사가 국회 임무가 아니기 때문에 예, 민생 법안 통과시키고 경제 활성화하고 이런 것들이 국회 임무이기 때문에 모든 것은 국정조사로 통한다.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검찰 수사나 이런 걸 먼저 한 다음에 국정조사를 하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 여쭤보겠는데 그 당에서 보수혁신위원회에서 네. 1차 보고안 냈었는데 네. 그때 뭐 의원들이 뭐 반대가 많아가지고 통과는커녕 뭐 욕만 많이 먹었다면서요. 예. 근데 그 밖에서는 도대체 요새 새누리당 국회의원들 뭐 하는 거냐. 네. 이렇게 특권 내려놓으라는데 그거 안 내려놓겠다는 거냐라고 해서 비난이 많습니다. 네. 들으셨죠? 그게 이제 특권 내려놓는 거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관련이 없다고요? 네. 저는 국회의원이 어떻게 하면 국회의원을 잘할 수 있겠는가, 잘할 수 있는가. 예. 그리고 그 국회의원을 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특기를 최대한도로 발휘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죠. 네. 국회의원들이 무슨 특권을 가지고 있고 그 특권을 지키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는 그런 집단으로 보여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오세훈 의원 제가 굉장히 좋아합니다만은 네. 우리 오세훈법이라는 게 국회에 있거든요. 네.
그것이 지금 우리 여러 가지로 우리 정치인들의 활동을 제한하고 또 그것 때문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있어요. 물론 좋은 측면도 있습니다만은. 네. 그래서 우리 김문수 우리 혁신위원장도 그분이 아마 지금 국회의원 하지 않고 밖에서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현상에 대해서는 잘 모를 거예요. 그분이 도지사로 8년 동안 나가 있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혁신안이나 뭐 이런 거를 할 때 충분히 우리 의원들하고 상의도 하고 또 밖에 있는 분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들은 잘 수정도 좀 해주시고 이래야 되는데 무조건 국민들한테 발표해서 국민들이 이거 좋다. 이렇게 이것도 일종의 파퓰리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아니 예를 들어서 출판기념회를 못한다. 네. 출판기념회가 문제가 있으면 출판기념회 문제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수정을 하면 되는 것이지. 네. 아니 국회의원들이 자기 능력이 있고 또 자기 전문성을 살려서 책을 쓰는 걸 그걸 잘못했다고 얘기하고 그걸 가지고 저는 요즘 출판기념회 해본 적도 없습니다만은 제가 초선위원 때 출판기념회 보면 맨날 적자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나 이건 그럼요. 그러나 의정 경험을 통해서 꼭 국민들한테 알려야 되고 또 제가 또 제 스스로 역사 앞에 이렇게 기록으로 남기고 싶은 것들을 기록으로 남기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그거를 보고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또 최소한의 국회의원도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자기 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제안한다는 것 이런 거는 제가 보기에는 발상 자체가 약간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싶고요. 네. 다만 출판기념회 가지고 돈 버는 의원이 있다는데 그런 거 하지 말자. 이건 말이 됩니다. 네. 책 한 권에 500만 원씩 주고 산다는 사람이 있다는데 저는 말도 안 되죠. 아직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는데 자꾸 바깥에서 그렇게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네, 그런 거는 하면 안 되지만 그리고 또 문호동 무임금 얘기도 하는데 말이죠. 국회의원이 사실은 정말 24시간 일한다고 볼 수 있거든요. 네. 국회의원은 실제로 보여지는 거 외에 보여지지 않는 부분이 많은 겁니다. 그야말로 맞다나 오리를 생각하시면 돼요. 우아하게 떠 있지만 다른 분주하게 움직이시듯이 네. 보통 무슨 세미나 포럼 소위해서 국회의원들이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거든요. 국회의원들이 오리 새끼들하고 같다고요? 네? 국회의원이 오리 새끼들하고 같다고요? 아니 그러니까 말은 우아하게 보이지만 발은 열심히 움직이는 것처럼 일을 열심히 한다는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지역 현안 문제 얘기해서 또 지역에 가야죠. 사실은 바쁘다. 회의 참석하는 거,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거 이것만으로도 국회의원이 일하느냐 안 하느냐를 판단하는 거는 좀 지나치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보수혁신의 1차안을 반대하신 분이 홍문종 의원님이셨군요. 알고 보니까. 저는 그날 참석하지도 않았습니다만은 몇몇 의원님들이 하시는 말씀 들어보니까 그런 점에서 일리가 있다. 그 점에서 일리가 있다 이런 말씀이시고 그렇다고 해서 저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는 걸 반대하는 건 아니시겠죠?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을 건 내려놔야죠. 그 이외에 또 무슨 안을 만들어 놓는데 이 지도부가 너무 이 횡포를 한다. 그 당 지도부 해체안 같은 걸 논의한다는 얘기 들으셨죠? 네네, 그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 얘기는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아니, 근데 지도부라는 게 말이죠. 하다못해 개모임을 해도 오야가 있는 건데. 개모임? 지도부가 왜? 그리고 사실 지금 지도부가 지금 김무성 대표 이제 구성된 지도 얼마 되지 않지 않았습니까? 네. 저도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있고 또 실망스러운 점도 있고 합니다만은 이건 역시도 지도부가 구성됐으면 좀 기다려봐야죠. 그리고 잘하고 있는지 어떤지 좀 저희가 살펴봐야지. 지도부가 마음에 안 든다고 맨날 지도부 바꾸면 그거 지도부 없애버리면 그야말로 따른 오합지졸이 되지 않습니까? 네. 당이라는 거는 국민들의 여론을 잘 수렴해서 그 당이 수렴한 여론을 가지고 나라를 운영하는데 우리가 보탬이 되기 위해서 당이라는 것이 있는 건데 소대장이 있어야 되고 중대장이 있어야 되고 대대장이 있어야 되는 거 당연한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일종의 무정부주의자들처럼 말이죠. 우리 당에도 아무도 그러면 지휘하는 사람 없고 그냥 모든 사람들이 헌법기관이니까 이까진 사람들은 다 얘기하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행동하고 이래가지고 국회가 제대로 될 것 같은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너무 이상주의자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요즘 친박계들이 자주 모이시는 것 같은데 말이죠. 이 친박계에서는 김문수 위원장이 마음에 안 드시는가 봐요. 지금 말씀하신 걸 보니까. 김문수 의원은 훌륭한 분입니다. 꼭 마음에 안 드는 건 아니고요. 정치인이라는 게 자기 의견을 피력하고 또 자기 의견을 검증받고 그러는 건데 그동안 이제 도지사는 하셨지만
우리 중앙 정치에서는 좀 멀어져 있으셨기 때문에 네. 이제 들어오셔가지고 이제 신고식을 좀 세게 하는 거죠. 아, 예, 신고식을 하는 거다. 예. 그런데 친박계에서는 자기 대선 주자가 안 보이는데요. 아니 왜 대선 주자가 왜 안 보입니까? 보입니까? 그리고 홍문종 의원님입니까? 뭐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네. 지금 사실 대통령 취임하신 지 1년 지금 8개월 됐습니다. 이제는 뭐 2년이죠. 예. 야, 1년 8개월하고 2년하고 많이 다릅니다. 아, 예. 그리고 이제 지금이 이제 앞으로 2년 정도가 대통령이 이제 더 열심히 일하실 그런 중요한 시기인데요. 예. 이게 이제 정치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뭐 벌써 대권 얘기가 나오고 뭐 대권 후보가 만들어지고 그러면 대통령이 일할 수 있는 게임적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다음 실세한테 다음 후보한테 사람들이 관심 가지고 글로 모여들다 보면은 네. 대통령이 일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뺏기게 돼요. 그래서 네. 그런 면에 있어서는 지금 무슨 어떤 사람이 다음 대통령이다를 지금 공공연하게 논하는 것보다는 네. 지금 대통령께서 민생 문제, 경제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이 옳지 않은가 싶습니다. 아, 그래서 아직은 이제 두각이 나타내는 일이 없는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하신 거군요. 네네. 알겠습니다. 자, 개헌 문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네. 개헌을 왜 이렇게 반대합니까? 이거 옛날부터 하자 그러는 것인데. 개헌 반대 안 했습니다. 저 역시 반대하시는 건 아니에요? 네. 개헌 찬성하고 있고요. 찬성하십니다. 이제 사실은 국회에서 개헌 문제에 대해서 백과쟁명식으로 여러 사람이 여러 가지 다른 개헌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뭐 4년 중임제부터 시작해서 의원 집정제를 시작해서 무슨 중대선거구조를 통한 내각제 굉장히 많은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나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4년 중임제를 하건 내각제를 하건 의원 집정부제를 하건 이미 다 어떻게 하면 된다는 걸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똑같은 말씀입니다만은 개헌 문제를 얘기하다 보면 우리 정치하는 사람들은 정치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정치 얘기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민생도 경제 다 내팽개치고 우리가 당장 뭘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거 관심 없고 그냥 개헌론에만 매달리게 되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느냐. 그래서 저는 내년 겨울에도 충분하니까. 내년 겨울? 네, 내년 겨울에도 충분하다. 네. 이미 답은 다 나와 있어요. 우리가 어떤 걸 선택하느냐 그것만 나와 있는 맞습니다. 거지. 어떻게 하는 것이 옳다. 이건 뭐 세계에서 지금 실험하고 있는 나라들이 있고 성공적으로 하고 있는 나라들이 있고 또 우리나라도 옛날에 또 여러 가지 뭐 헌법학자들이나 아니면 정치인들이 어떤 방법이 좋겠다라고 이미 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도록 입맛에 맞게 다 지금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선택의 문제지. 이것이 지금서부터 연구해가지고 새로 만들고 또 그것을 만든 것을 토대로 해가지고 뭐 실험하고 뭐 이럴 필요가 저는 별로 없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20대 국회 지금 19대 국회거든요. 20대 국회를 전후해서 만들어도 충분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혹시나 20대 총선 때 같이 개헌안을 붙이는 것은 어떠냐 하는 얘기가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죠. 그건 이제 제가 주장했던 사람이고요. 왜냐하면 어차피 이제 국민투표를 거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민투표 하려면 엄청난 비용이 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총선할 때 같이 하자 저는 그렇게 주장합니다. 총선 때 같이 하자.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새누리당의 홍문종 의원이었습니다. 쉐보레의 놀라운 혜택과 함께 찾아온 쉐보레 11월의 크리스마스. 지금 쉐보레에서 스파크, 크루즈, 캡티바를 구매하시면 최대 3년 무이자 할부 또는 차종에 따라 최대 200만 원 할인까지.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일부 모델 제외 11월 30일까지. Chevrolet, find new roads. 우리 집 통신 대표 번호 101. TV지를 101로, 인터넷을 101로, 홈보이도 101로 모두 가입해. CCTV, 맘카도 101로. 우리 집 통신은 101로 모두 다 해결해요. LG U+. 기대해도 좋아요. 더 멋있고 더 부드럽고 더 완벽해질 나를. 풀스테인리스 커브드 내솥과 처음 만나는 초고압 밥맛. 오늘을 더 맛있게. 쿠쿠 풀스테인리스 고압력 커브드. 쿠쿠. 네. 김정은을 국제형사재판소에 세워야 한다고 보십니까? 네, 뉴스 정면 승부가 오늘 청취자 여러분께 드린 질문이죠. 1716번님께서는 국제형사재판소에 세워야 하지만 구속력이 없으니 말로만 으름장이 되지 않을까요? 라고 적으셨고요. 0477번님께서는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라고 하신 분이 계시네요. 일부 아랍 국가와 아프리카 국가 중에 인권 문제가 더욱더 심각한 곳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형평성이 있었으면 합니다라는 의견을 주셨네요. 네, 두 가지 방법으로 의견을 주실 수 있습니다. 우물정 0945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유료 문자죠.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 게시판 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강전의 뉴스 정면 승부 잠시 후 뵙겠습니다.